안녕하세요. 아임코코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랜만에 스피치 꿀팁 영상으로도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정말 요청이 많았던 아주 심오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떨지 않고 말 잘하는 방법. 근데 제가 떨지 않고 말 잘하는 방법은 정말 심오하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말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스킬이에요. 자, 굉장히 복합적으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야지만 말을 잘할 수 있다. 조금 우울한 답변일 수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쉽고 빠르게 최대한 실생활에 잘 적용해서 말씀을 잘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편으로 한번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편, 두 번째는 실생활 적용 훈련법.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스피치에 임해야 되는지 제가 두 가지 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떨지 않고 말 잘하는 방법, 마인드 편으로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각의 주체를 바꿔서 내가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자. 자, 여러분, 우리 면접 보거나 시험 볼 때 우리가 떨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내가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쓰는 단어, 이런 것들이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스피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 관련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내가 말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좀 웃기다고 비웃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 아주 자잘자잘한 내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조그만한 생각들이 나의 긴장감을 굉장히 극대화시킵니다. 스피치는 여러분들 심리적인 것과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감을 좀 줄여주려면 생각의 주체를 바꿔야 합니다. 아, 지금 청중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청중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 청중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아니라 그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청중이가 아닙니다. 내가 청중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나는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들려주는 주체입니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내가 생각할 때 주체를 바꿔서 청중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중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 자신으로 주체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변에 말 잘하는 롤모델 한 명 정해서 생각하면서 맨날 따라하자.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방법은 실제로 제가 아나운서 준비생 때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방법입니다. 자, 즉,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스피치는 여러분들 머리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말씀을 잘하는 그런 원리는 있어요. 배경 지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할 말이 많겠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훈련할 때는 국영수처럼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과목을 대자면 체육과 비슷해요. 내 몸이 익혀야 합니다. 내 몸 하나하나가 청중 앞에서 섰을 때 이러한 자세가 자연스럽고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 청중을 리드할 수 있고 내가 목소리를 낼 때 호흡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신체적인 감각들 하나하나를 세워서 아, 이런 몸의 느낌이 있을 때 내가 말을 참 잘한다. 청중들이 내 말에 호응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좀 동물적인 감각으로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체육처럼 실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 국가대표들 이미지 트레이닝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데 평상시에 말씀을 잘하는 주변 사람 혹은 방송인, 유명한 사람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저 사람은 말을 참 재밌게 잘해. 아, 저 사람은 말을 참 차분하게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을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면서 그분이 쓰는 말투,
그분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 이런 것들을 자꾸 따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그 사람처럼 말을 하는 상황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스피치 스타일에 나라는 새로운 스타일이 조금 추가되면서 나만의 새로운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변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러면 어떡하죠, 선생님?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없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말씀 잘하시는 그분 있잖아요. 최하인이라고. 세 번째, 뻔뻔한 내면을 키우자. 말을 잘하려면요, 약간의 뻔뻔함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수강생들을 좀 만나다 보면 사실 저를 찾아주시는 수강생분들의 80%는 좀 내향적인 성격이 많죠. 내향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쑥스럽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나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렇다 보니까 스피치가 잘 안 나오고, 이러한 성향들이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내향적인 성격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단 우리가 스피치를 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잘하려면 내향적인 성격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이 스피치를 좀 잘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내향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잘하고 싶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내면에서 약간의 뻔뻔한 멘탈을 좀 키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뻔뻔한 내면 어떻게 키우냐면요.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이러한 마음가짐이 제일 좋습니다. 속으로 뭐?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말할 건데. 네가 뭔데? 날 비웃니? 응? 이런 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첫 번째 상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피치 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청중이 나에게 공감을 하지 못할까 봐. 내가 하는 말이 뭔가 틀릴까 봐. 내가 말을 할 때 뭔가 비춰지는 내 외면의 모습이 좀 우스울까 봐. 이러한 아주 걱정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뻔뻔한 멘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 그 뻔뻔함이 사실 드러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성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게 아니라 내면 속에서만. 난 이렇게 생각해. 왜? 그래. 너네 한번 들어봐. 그래. 내 생각이 이래. 난 이렇게 말할 거야. 난 이렇게 표현해 볼 거야. 자, 이렇게 속으로는 조금은 뻔뻔한 생각을 하면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사실 처음이 어렵지 여러분들이 조금 멘탈을 단단하게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 뻔뻔한 마음가짐으로 스피치에 한번 임해서 성공의 경험을 한번 누려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발표 불안을 조금 많이 깨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더 뻔뻔하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겠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더 나 자신을 내가 응원하면서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떨지 않고 말 잘하는 방법, 마인드 편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추려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스피치 하실 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막 셜라셜라셜라 하면서 태어나진 않았겠죠. 특히나 저는 초등학생 때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사람이 3명만 내 앞에 있어도 말을 잘 못했던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 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마음속으로 조금 뻔뻔한 내면을 키워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좀 더 자신 있게 주체를 나로 바꿔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는요. 실생활에 적용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다음 편에 또 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